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 속에 최대 논란이 되었던 3% 룰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내용의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 중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3% 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 3% 룰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논의할 정도로 법안의 쟁점이었고, 기업이 이 3% 룰을 굉장히 반대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겠죠. 기업은 왜 3% 룰을 강하게 반대를 했을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사라는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회사는 기업의 방향, 전략, 투자를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할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결정은 최대 주주가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라는 조직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방향성, 전략, 투자를 결정하는 게 이사회다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건 많을까요? 작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많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권한이 많은 이사회를 누군가는 견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조직이 감사위원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 재무, 경영 투명성을 체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사회를 그리고 최대 주주를 견제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은 요거까지는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사내이사, 사회이사로 나눠지는데요. 사내이사보다 사회이사가 더 많아야 되는, 한마디로 과반이 넘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회이사, 감사위원 중에서도 사회이사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회사라는 곳은 회사의 주요 방향성과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 이사회를 견제하는 감사위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문제가 있죠. 이 이사회와 감사위원을 바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는데 이 선임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사회는 보유 지분만큼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요. 감사위원은 기존에도 보유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명의당 최대 3%까지만 투표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명의당 최대 3%까지만 투표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엄청난 꼼수가 넘쳐납니다. 어떤 꼼수냐면 계열사를 동원해서 최대 주주 지분 3%, 계열사 1 지분 3%, 또 계열사 2의 지분 3%,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1, 계열사 2의 지분을 쪼갰으로써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한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최대 주주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내 임원들의 주식을 이용해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감사위원 선출에 활용한다. 한마디로 특수관계인들을 활용해서 감사위원 선출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이사회도 나의 편으로, 감사위원도 최대 주주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사회와 감사위원이 하는 일, 감사위원 선임에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2025년 3법 개정의 3%를 핵심 논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특수관계인 꼼수를 막아라. 감사위원 선임에 특수관계인 꼼수를 막아라
라는 게 이 상법 개정안 3% 룰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열사를 동원하고 사내 임원 주식을 동원하는 등의 특수 관계인을 활용해서 감사위원 선출의 최대 주주에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상법 개정안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을 모두 한 사람으로 본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투표 권한을 3%로 한정을 한다 라는 게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최대 주주의 입김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을 적게 주는 구조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장점은 뭐냐? 감사위원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선임한 감사위원이 회사의 재무적인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고요. 최대 주주의 이익에 맞춘 게 아닌 보다 독립적인 회사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기대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상법 개정안 통과 후 단점도 물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주주가 약간의 직감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신사업이 안 되면 그 기업의 주가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반복해 왔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감사위원들의 꼼꼼한 견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대 주주의 직감에 의해서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져온 성공 공식이라는 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오죽하면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그동안 꼼수가 너무 과했다. 이런 반론까지 왔다 갔다 핑퐁처럼 이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 결론을 내어드리면요. 회사라는 건 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이 이사회를 견제하는 감사위원,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추진한 3% 룰은 이사회에 대한 건 아니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거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규제를 더욱 강화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구조만 따져보면 경영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3% 룰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